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현대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지금 누가 나와 있습니까? 예, 스님이 나와 있죠. 기존에는 스님이 수업 영상을 직접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슬라이드에 음성을 녹음을 해서 수업 자료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스님이 우연찮게 이 핸드폰 기능을 보다가 스님이 화면 녹화 기능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수업 자료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급하게 알아보고 바로 지금 실전에 투입을 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시대 스님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일 텐데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그렇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놓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이 습관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 청년, 로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로밍이라는 청년이 외국계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로밍은 1차 전형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1차 전형에 합격한 로밍은 2차 전형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2차 전형을 준비를 하면서 기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데, 면접 당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앞선 순번의 면접자들이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면접의 질문이 너무 쉽다, 면접 내용이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밍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 기업의 면접 질문이 쉽다고 라고 의아해하면서 자기 순서가 다가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오맵시를 가다듬고 자기 순서에 맞게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로밍은 들어가자마자 땅에 떨어진 구겨진 종이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면접장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이 로밍은 어떻게 할까요? 그 면접장 안에 떨어진 구겨진 종이를 줍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버리려고 주변에 이제 쓰레기통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통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밍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냥 그 구겨진 종이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면접 보는 자리에 착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면접관이 로밍에게 질문을 하죠. 야, 로밍씨, 방금 떨어진 그 구겨진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펼쳐서 읽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밍이 그 구겨진 종이를 펼쳐서 읽습니다. 그런데 눈이 동그래집니다.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었을까요? 네, 축하합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던 겁니다. 자, 믿어집니까, 여러분? 자, 그 기업은 바로 그 지원자들의 이 좋은 습관을 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습관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성과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러한 좋은 습관 하나가 그 로밍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식과 능력,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다가 우리가 좋은 습관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뭐랄까요, 어깨에 날개를 숨겨 놓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되겠죠. 이렇듯 좋은 습관은 순간순간 결정적인 힘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또 행동은 습관을 낳고, 또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곧 운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갖추어야 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은 바로
좋은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 현대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알아봤던 내용들입니다. 스포츠 표현, 그리고 전통 표현과 같은 순서와 패턴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중요한 내용은 밑줄 긋고 체크를 해 두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부여받은 과제물을 밴드에 업로드를 해야 될 텐데 잘하고 있죠? 활동지도 여러분들 수행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페이지와 그리고 QR코드 그리고 해시태그로 선생님이 안내를 해 주었으니까 다양한 루트로 검색을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표현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표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34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표현이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현대적인 표현 방법에 따라 자유롭고 개성있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특징을 선생님이 4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현대 표현은 기존의 표현 방법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스포츠 표현과 전통 표현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스포츠 표현은 스포츠라는 종목을 매개로, 그리고 전통 표현은 각 나라가 지니고 있는 특색과 문화라는 매개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 현대 표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개성있는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적인 음악을 사용해서 다양한 표현력과 느낌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활동들이 우리가 댄스 스포츠, 그리고 라인 댄스, 그리고 스트리트 댄스 등과 같은 활동들이 있는데, 대중적인 음악과 다양한 신체 표현이 어우러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실험적인 표현 방법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레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발레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발레는 전통적인 것을 아주 고수를 해왔었는데, 기존의 발레 형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감성과 그리고 개성 있는 표현을 추구하는 모던 발레가 등장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리됐죠? 자, 네 번째 특성은 연극의 극적 요소와 그리고 힙합과 모던 발레, 그리고 또 팝핑과 국악이 결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현대 표현과는 또 다른 표현 양식이 합쳐져서 새로운 퓨전 표현 활동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전통을 지켜온 한국의 전통 무용도 현대에는 기존의 전통을 좀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창조하는 창작 활동을 또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최승희의 신무용을 또 예로 한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무용은 1920년대 서양식 춤하고 그리고 이 재래식 춤에 대한 신식이라는 뜻을 담아서 이 신무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대 표현의 특징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현대 표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현대 표현은 20세기 초 그리고 지금의 현대로 나눠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텐데,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0세기 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바로 이 여성의 등장입니다. 여기 선생님 뭐라고 슬라이드에다가 표시를 해놨죠? 그렇죠. 이사도라 덩컨의 등장입니다.
자, 이 이사도라 덩컨은 현대무용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20세기 초에 바로 이 이사도라 덩컨의 등장으로 현대무용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덩컨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자유로운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이사도라 덩컨의 춤 세계관은 다양한 정서적 내면 세계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 그 시대의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20세기 초 미국 여성들에게 자유의 표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현대에 이르러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와 관심도 달라지게 되죠. 특히 현대의 문화와 감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문 무용수들의 예술성을 강조하던 우리 순수 무용에서 개인의 건강, 개성, 여가, 어떤 또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둔 사회무용, 우리가 또 실용무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무용으로 거듭나면서 댄스 스포츠, 그리고 라인 댄스, 케이팝 댄스 등과 같은 다양한 현대 표현이 등장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자, 아래의 그림은 현대 표현이 생성된 시기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발전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역사 파트는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현대 무용의 어머니 이사도라 덩컨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자, 세 번째 현대 표현의 유형입니다. 자, 현대 표현은 순수 무용과 여기 나와 있는 사회 무용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순수 무용은 뭘까요? 알아볼까요? 자, 이 순수 무용은 우리 인간의 다양한 정서를 신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오른쪽과는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왼쪽 그림에 해당하는 이 무용수들 보면 아무래도 전문적이죠. 그렇죠. 예. 자, 이 순수 무용은 신체 움직임의 아름다움과 예술성이 강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전문 무용수들이 공연을 목적으로 신체 움직임을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대표적으로는 이 신무용, 그리고 이 현대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무용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은 347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회무용입니다. 이 사회무용은 대중무용 또는 우리가 실용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회무용은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어떤 신체 표현 활동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교육, 그리고 문화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술 활동의 향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댄스 스포츠, 라인 댄스, 그리고 재즈 댄스 등이 이 사회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현대표현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현대표현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개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이 현대표현은 사물을 관찰하고 모방을 통해서 자유로움 속에 개성 있는 표현을 연출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무한한 창의력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더욱더 실현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 두 번째, 창작과 발표를 통해서 자신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현대 표현은 새로운 관점에서 사고하고 또 기존의 사고와 또 다른 자신만의 생각을 창작하여 발표를 하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표현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대 표현의 가치 세 번째죠. 현대 표현에는
다양한 표현 문화를 수렴하여서 자유롭고 개성 있는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이 다양한 표현 동작들을 또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작을 구성을 하거나 안무 그리고 시간을 배부할 때 다양한 현대 표현 활동 속에서 개인 혹은 그들만의 독창성 있는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4차 시를 끝으로 표현 영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간추려서 학습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은 우리가 실제 활동할 스포츠 표현 단원입니다. 스포츠 표현 활동에서 보다 자세하게 우리가 스포츠 표현 활동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활동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질문이 있거나 또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은 밴드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